너무 겁먹지 마세요. 인류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에 거의 다다랐지만요. 일부 과학자들은 앞으로 몇 세기가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영원히 미미한 유형 0 문명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보스급 존재처럼 우주로 날아가게 될까요? 유형 0 문명이 뭔지 모르신다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류가 점점 더 커지고 똑똑해지면서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헤어드라이어를 계속 작동시키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공장, 통신 도구 등 모든 멋진 기계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카르다 셰프 척도는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한 문명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한 문명이 도달할 수 있는 단계는 7단계로 나뉘어요. 인류 과학자들은 인류가 0.72 수준에 불과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1단계도 아니라고요? 이 저울은 1964년 니콜라이 카르다셰프라는 과학자가 발명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발산하는 신호를 통해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 저울을 만들었어요. 그의 척도는 문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3가지 주요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다른 과학자들이 더 많은 레벨을 추가해서 훨씬 더 발전시켰어요. 이 척도는 에너지 접근성뿐만 아니라 문명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유형 1은 종족이 가까운 별에서 모든 에너지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개체수 증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때 지정됩니다. 즉, 이 상태에 도달하려면 에너지 생산량을 10만 배로 늘려야 해요. 일부 과학자들은 100년에서 200년 안에 유형 1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해야 해요. 놀랍게 들리지만 더 높은 단계의 선진사회가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기본적인 통제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의 문명을 유형 2라고 합니다. 이들은 가까운 별 전체를 통제하고 그 별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이슨 스피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기술적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다이슨 스피어는 별 주위를 돌며 모든 에너지를 모은 다음 원래 있던 행성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대한 공과 같은 거예요. 이 정도의 에너지라면 과학의 어떤 기술로도 유형 2 문명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류가 유형 2가 되어 달 크기의 물체가 지구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발시키거나 목성을 움직여 막을 수도 있어요. 유형 3 문명은 에너지 전문가가 되어 은하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진화하는 인간은 생물학적 부품과 로봇 부품을 모두 갖춘 기계처럼 우리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평범한 인간을 우습게 볼지도 몰라요. 제 말은 이 3유형의 인간과 친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또한 은하계 전역에 복제하여 퍼뜨릴 수 있는 로봇 식민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 법칙이나 적어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이들의 여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여행하거나 웜홀을 통해 순간이동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이론에 불과해요. 카르다 셰프는 유형 4 문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래의 규모에서 유형 3을 넘어가지 않은 이유예요. 그는 유형 3이 어떤 종족이 달성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형 4 문명 이상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이론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형 문명은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 블랙홀 내부에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기술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 법칙을 사용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발견할 수 있는 자원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5단계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우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있는 단계예요. 또한 여러 개의 평행우주가 있는 세계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우리가 지구와 우리 서로를 잘 돌본다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유형의 문명은 다른 우주로 여행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우주를 창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현실을 통제할 수 있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파괴할 수 없을 겁니다. 유형 6 문명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들은 다른 우주를 창조하고 여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계의 기본 작동 규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거예요. 그들은 동시에 많은 다른 우주에 존재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과거와 미래가 다른 다양한 버전의 공간과 시간에도 존재해요.
유형 7 또는 K7으로 분류되는 문명은 전체 옴니버스를 여행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옴니버스는 현존하는 모든 우주, 차원, 현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이 수준의 힘은 문명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명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힘을 가지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로 통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잠시 속도를 늦춰볼게요. 이 모든 놀라운 레벨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레벨 1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재 인류는 나무, 석탄, 석유와 같은 몇 가지 에너지원만 사용하기 때문에 1단계 문명으로 간주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못한 다른 에너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풍력, 태양, 물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만 의존해야 할 거예요. 이러한 에너지는 더 이상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접근성이 높아질 거예요. 1단계 문명에서 에너지는 공기만큼이나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한 가지 전략은 자연재해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쓰나미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덜 의존하고 지진을 이용해 땅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구의 에너지원을 제어함으로써 날씨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가뭄이 발생하면 비구름을 보내서 가뭄을 해소할 수 있어요. 1등급 문명이 된다면 대기 중 탄소의 양을 조절해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자연재해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그 피해도 줄어들 거예요. 또한 수중, 추운 산 정상, 사막 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준의 업그레이드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최근 한 연구에서는 화석 연료와 재생 가능 에너지 등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봤어요. 문제는 에너지를 얻는 각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의 경우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건 적어도 당분간은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연구의 연구팀은 정확한 계산을 위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연구팀은 우리가 높은 에너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만 2371년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연구는 우리가 선진 문명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줄 뿐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잊지 마세요. 첨단 기술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멸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가 제공하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구를 보호해야 해요. 우리가 우주의 끝으로 여행할 수 있기 전까진 지구는 여전히 우리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요.